자, 우리가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언어에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다면 이해나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이 해석이 기본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피라라는 아마존 부족의 언어, 피라 랭귀지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에게선 시뮬레이션, 다시 말하면 숫자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해가 또는 해석이 어려울 수 있죠.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국어와 상당 부분 시뮬레이션,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뭔가 있는 거죠. 머리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 어떤 거겠는가? 진짜로 그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은 문법이 아예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같은 공간, 시간, 문화가 함께 공유하기에 우리 언어에 내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에 외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핵심이 뭐냐? 바로 심볼, 상징입니다. 자, 문법은 구문독해나 여름 발음은 본질은 아니에요. 껍데기죠. 그러면 심볼이 뭐냐? 이제부터 심볼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게 돼요. 뭘 우리가 심볼이라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뒤에는 문장 중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의사소통이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의사소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소통을 같은 단어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화하고 있는 거, 이거 의사소통 맞죠?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럼 글로 하는 것도 커뮤니케이션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손짓, 발짓 같은 바디랭귀지는 어때요? 바디랭귀지도 커뮤니케이션에 속합니까? 속하죠. 그럼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뭐죠?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떤가요? 나무끼리도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뭘로? 화학물질로. 그럼 화학물질도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은 상징하고 있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대화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징적으로 압축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까 피라의 언어처럼 숫자가 없는 그런 민족이라면, 다시 말해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민족이라면 그럴 리는 없겠죠. 인간이니까. 그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영어가 국어로 해석할 때 어려우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이 언어가 우리 언어로 1대1 대칭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볼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국어로 바꾸는 순간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도 이상한 산으로 가거나 해석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라의 언어가 피아라의 언어가 숫자가 없듯이 그들에게 숫자는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뮬레이션에서는 그 상징이라고 하는 심볼을 그대로 최대한 받아줘야 우리말과 더불어서 이 단어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므로 1대1 대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하나 보도록 할까요? 여기 읽다 보면은 패러렐이라는 단어 나와요. 보이십니까? 이 단어? 네. 패러렐, 영어로는 평행선을 걷는 거예요. 평행선입니다. 이 평행선 맞죠? 그러면 separate, 별개의 평행성 시스템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별개의 평행선을 가고 있는 시스템이다. 의사소통에. 이거 지금 말한 거 이해 전혀 안 되시죠? 그러나 평행선은 우리가 그 심볼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물론 이거 하나만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했을 땐 이 단어의 뜻이 사전에 뒤져보면 여러 가지 나오겠죠. 1번부터 5번까지 10번까지
이거는 단지 그 심볼을 쭉 나열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이렇게 배우시면 패러렐을 단어의 뜻을 10개, 20개를 암기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볼은 그 평행선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가지고 있는 상징하는 거는 우리도 알아요. 영어에 평행선이 있듯이 우리도 평행선이 있거든요. 쟤와 얘는 평행선을 걷는다는 서로 닿지 않는 말도 되고 서로 똑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하단 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separate parallel system communication은 별개의 비슷한 의사소통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딱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르죠. 그러나 바로 글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흐름이 패러렐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상징적인 의미를 던져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패러렐을 평행선이라고 딱 고정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바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어를 한글로 바꾸는 습관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계속 단어를 담게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심볼을 느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Emoji Evolution. 자, 이모티콘 아시죠? 그겁니다. 이모지 혁명. How technology is shaping the future communication. 어떻게 테크놀로지, 기술이 미래를 바꾸는가, 만들고 있는가. 커뮤니케이션 미래를. Writing as we know it today was not a single technology stemming from single invention. 쓴다는 거. 자, 글이 나타내는 심볼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죠? 바로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막연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정확한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언어는 정확하지 않아요. writing이 뭡니까?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걸 정의 한번 내려보세요. writing은 뭐죠? 종이를 쓴다는 겁니까? 꼭 종이를 써야 돼요? 그럼 제가 마음속에 writing, 그림을 그리면 그거는 쓴 건 아니잖아요. writing이라는 건 물론 쓰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writing이 어떤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알고 있는 대로 as란 뜻을 아십니까? as란 말은 기본적으로 같다라는 느낌을 심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개념. 하여튼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그대로 writing은 싱글 아시죠? 하나의 기술은 아니다. 스템이라는 것은 줄기예요. 나무의 줄기 같은 거. 그럼 이 꽃줄기 같은 이 줄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심볼, 상징이 있어요. 뭐에서 나오죠? from이 나옵니다. 하나의 발명품에서 그 뿌리를 두고 나온 하나의 기술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템이 줄기라는 이 심볼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죠. It's a combination of various innovation which took place over a long period with different effects in different part of the world. 그것은 결국 조합인 거예요. 다양한 혁신들이 조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라이팅은. 그것이 일어난 건 오랜 기간에 걸쳐 나왔고요. 다르다죠. 다른 결과를 다른 지역에서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결과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But the stage of evolution went through the very similar in all the different places. 그러나 다른 그런 이펙트를 갖고 왔지만 결과적으로 이 진화의 단계는 스테이지 그것이 go through라는 거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쭉 통과한다는 얘기는 겪는 거예요. 그들이 통과하면서 겪었던 진화의 단계는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모든 다른 장소지만 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자, 어려운 단어 있죠? incarnation. 자, incarnation은 incarnate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동사에다가 ion 붙인 거죠. 그럼 incarnate는 뭐냐? 육체를 부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뭐랄까요? 화신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러한 시스템에 육체를 부여한다는 건 볼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렇죠? incarnate. 그래서 incarnation은 이러한 라이팅 시스템에
육체를 부여한 거예요. 가장 초창기에 육체를 부여한 건 픽토그래픽, 다시 말하면 상형 문자라는 거죠. 그림, 픽토가 그림이니까 그림으로 그려진 글자인 거예요. 이제 인카네이션의 뜻을 심볼을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요? 육체를 부여하는 거. 우리가 종교인들은 누구를 어떤 얘기할 때 저는 이 신이 환생하신 그러한 거야 할 때 그걸 우리가 화신이라고 하잖아요. 신이 태어난 대표하는, 그래서 인카네이션이 화신이란 말도 되고, 그 육체를 부여하는 거니까 그것이 뭔가 구체화된, 눈을 볼 수 있는 거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자, 가장 초기에 구체화된 모든 이런 라이팅 시스템은 바로 그림으로 되어 있는 상형 문자였어요. 이렇게 하면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인카네이션 하면 떠오르는 건 뭔가를 신체를 부여한, 눈에 볼 수 있는 어떠한 구체화된, 눈을 볼 수 있는 바디를 갖게 된 것은 바로 픽토그래피다 라면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우린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인카네이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They consist of simplified drawing acting as stylish representations of concrete entities. A horse, a river, a drawing of a head of a cow to represent a cow. 자, 그들은 구성돼 있어요. 심플 아시죠? 단순한 드로잉으로요. act, 행동하는데 뭐처럼? 같다라고 했죠? 뭐처럼? styled. 여러분 스타일이 뭡니까? 말하기 힘들어요, 저도. 그러나 스타일 좋은데 어떤 형태죠. 어떤 형태 또는 어떻게 만들어진 방식, 그걸 얘기하죠. 스타일화된, 양식화된, 어떤 형태로 된 양식화된 레프레젠테이션 하면 표상이에요. 표상, 나타내는 거, 보여주는 거. 구체적인 어떤 실체를 형식적으로 나타내진 표상, 형식적, 스타일화된 표상으로서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꼬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 번역은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의 영어에 발전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최대한 대충 넘어가면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나하나 해주면 이해는 되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러 제가 하고 있는 이유는 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 중요하고 영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본질, 핵심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껍데기 보고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말로 바꾸면 바꿀수록 뭐 한다? 영어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이런 라이팅 시스템이 초기에 구체화된 건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라이팅 시스템이 구성된 건 단순한 그림으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뭐처럼 행동하냐면 스타일리시드, 다시 말해 형식적인 그런 표상, 구체적인 실체들을 나타내는 거. 예를 들면 집을 나타낸다든지, 하우스, 리버, 강을 나타낸다든지, 헤드, 카우의 헤드를 그려. 그래서 카우를 나타낸다든지,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 아시겠습니까? 이게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런 걸로써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As their use spread, so they began to accumulate broad meaning and based on the context of this way use and to be combined together to create ideogram. 자, 그래서 그들의 사용이 spread,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가 됩니까? accumulate, 쌓여요. broader, 보다 넓은 의미가 축적되게 돼요. 뭘 기초로 해서? 그것의 사용의 문맥,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엔 이러한 사용의 컨텍스트, 문맥 속에서 의미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combine together, 함께 결합이 돼서 ideogram, 우리가 말하는 표의 문자, 중국 문자 같은 거, 표의 문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뭐 이러니까 이것은 이 뜻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뜻이 확장된다 나오잖아요. 축적되고 넓어진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여러분들은. 왜? 이거를 확장할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있는 것처럼, 미국도 있는 것처럼, 그랬을 때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단지 단어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영어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갑니다. Bird, egg, for example, represent fertilities. Bird, 뭔지 아시죠? egg, 뭔지 아시죠? 예를 들면 이게 바로 다산을 나타낸다. 새와 알은. 이제 레프렌트 아시겠죠? 아브레비테이션하고 But the most significant stage in their development was when they began to use it to represent not simply ideas but also sounds.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들의 발전에. 발달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바로 그들이 이용되기 시작했던 심플하게 아이디어, 생각만이 아니라 소리를 represent, 표현하면서 represent, 표상하는 거예요. 소리를 상징하면서 아이디어만 아니라 소리를 represent, 보여주면서 보여주도록 이용되기 시작했을 때 중요한 단계가 올라간 거죠. Once this happened, 이것이 일어났을 때 writing, 쓰기는 이미 the spoken language를 모방할 수 있었고 rather than operating as a separate parallel system communication, 뭐보다는 어떤 별개의 유사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다시 말해 스포큰 랭귀지가 따로 있고 그와 유사하게 라이팅 시스템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닌 거죠. 별개 이런 거 작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러한 라이팅이 이제 시작된 거죠. It was this transition which led to fully flexible systems we have today. 바로 이것이 이러한 전환이 뭘 이끌었습니까? ful이 뭐예요? 채운다는 거거든요. 풀하면 가득 채울 때 풀이잖아요. 근데 풀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에 그려보면 풀로 유연하게 만든 시스템이에요. 뭐겠어요? 완전히 유연한 시스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게 뭐죠? 지금의 언어죠. 우리 언어는 굉장히 플렉서블, 유연해요. 문법에 맞춰서 쓰기도 하지만 굉장히 유연하게 다가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연한 시스템을 이끌었던 건 이러한 전환이었다는 얘기예요. 쓰기가. 하여튼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한번 제가 디펜던시란 말 했어요. 영어에는 이런 디펜던시가 있다. 모든 언어는 다시 말하면 가까운 놈이 서로 짝을 맞춰서 종속관계로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런 원칙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심볼 기억나시죠? 심볼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럼 문법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도 해석이 되는 이유는 뭘까? 또 하나는 이것을 어떻게 빨리 우리는 해석할 수 있었지? 빠른 독해가 어떻게 가능했지?를 생각해 보세요. 빠른 독해는 문법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심볼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여러분 느껴지죠? 커뮤니케이션 느껴지죠? 그것을 우리말로 의사소통이라고 바꾸지 않고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바꾸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독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문 독해하는 분들은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컨비네이션은 피자 떠오르시죠? 피자 컨비네이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컨비네이션이 뭡니까? 이것저것 다 조합된 거 아니에요? 그럼 뚝 보자마자 피자 컨비네이션 하면 저건 조합된 피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컨비네이션 피자네 라고 얘기하죠. 그게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줘야 돼요. 물론 컨비네이션의 조합이란 말은 물론 처음에 1단계에서 알 필요가 있어요. 사전 뒤져볼 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걸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 조합이라는 컨비네이션이 갖고 있는 의미를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확장돼요. 여러분들이 의도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확장하라 하면 안 돼요. 그런 확장은 여러분의 본능이고 무의식의 세계인데 무의식의 세계를 네가 의도적으로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의식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단 약간은 강압적일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자꾸 영어를 해석하는 버릇이 돼 있거든요. 한글로. 그걸 강압적으로 우리를 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시겠지만 영어는 때로는 강압이 필요해요. 강압적인 거.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국인이 한 명도 없으면 강압적으로 영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읽을 때 한글로 바꾸잖아. 편하죠? 한글로 바꾸면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우리 뇌는 무의식에 도움되지 않고 그냥 아예 그냥 편하게 하자. 한글을 바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하게. 근데 강압적인 분화기를 확 막아버리면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안 사용하는 근육을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강압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할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즉 여러분들은 독해를 할 때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사용해야 되는데 옛날에 사용하던 근육을 우리말이라는 그 근육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그러나 잘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역도를 들다가 수영을 해요. 그러면 역도를 드는 몸으로 수영이 되나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을 써야 돼요. 역도는 큰 근육이지만 어찌 보면 수영은 장근육을 쓰거든요. 한마디로. 근육 안 쓰는 걸 써야 돼요. 그럼 그에다 자기가 하던 그 근육을 좀 놔두고 그 수영에 필요한 근육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강의예요. 단어를 알려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단어 뜻 알려주는 거 웃기잖아요. 그거 사전에 다 나와요. 구글 뒤져보면 다 나옵니다. 그게 무슨 강사가 할 짓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진짜 좋은 강의는 핵심을 보고 핵심을 여러분들이 가끔 도와주는 거지. 단어 뜻 알려주고 뭐 이것의 어원은 어떤 것이고 어원 다 나와요. 구글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영어 강의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네이버 선생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 선생. 딱 수준이 네이버나 구글인 거예요. 그 정도의 영어 강사는 널리고 널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